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곳곳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부터 바람의 세기가 거세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경주가 26도, 포항이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뜨거운 민원 중 하나인 SRF 문제가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국회의원 당선인이 현 시설의 이전을 언급했고 포항시 의원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자 사업이어서 가동 중단이 법적으로 쉽지 않아 포항시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선관위 주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SRF를 이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저는 이 SRF 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15년에 상관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소각장을 만들어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새 소각장도 일정 기간 운용한 뒤 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만든 대체 소각장도 가급적 빨리 문 닫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 모든 포항 시민도 언젠가 내가 한번 저 소각장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언젠가 우리 지역에는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회 269회 임시회에서 오천이 지역구인 박칠용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무게감에 걸맞는 말의 실천을, 포항시에는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당선까지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2034년까지 15년간 협약한 SRF가 BTO 방식의 수익형 민자 사업이어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포항시장도 법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김 당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7천억 원, 새 부지까지 감안하면 1조 원대로 추산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의 뜨거운 감자 SRF, 조속한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의 밑그림은 무엇인지, 포항시의 말처럼 과연 실현 불가능한 사안인지 고통을 호소하는 오천 주민들은 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와 체육시설이 다시 운영에 들어갔지만 경주 지역 관광 경기는 예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사묵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관광 문화 정착을 위해 경주에서 클린과 안심을 강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경주 대표 관광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광객들이 들쭉날쭉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이후 10% 이상 줄었습니다. 또 연휴와 주말에는 북적이지만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입니다. 주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되고요. 주말은 한 50-60% 정도. 아직도 좀 회복되려면 좀 멀은 것 같아요. 대릉원 등 관광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대릉원 입장객은 3,100여 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 일요일에 60% 선에 머물렀습니다. 경상북도는 클린과 안심을 내세우며
관광 명소인 황리단길을 돌며 관광객들에게 꽃과 마스크, 손 소독제를 전달했습니다. 곧 공연이 재개될 경주 엑스포 공연장을 방역하고 관람객이 붙어 앉지 않도록 앉을 자리와 말아야 할 곳을 등받이 천으로 표시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정말 깨끗하고 안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23개 시군, 사회단체와 함께 방역과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중 발생한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2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영덕이 4명, 포항 3명, 경주 2명 등이며 현재까지 2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된 채 증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남북구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미검사로 확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확진을 계기로 포항시가 한 달간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및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1에서 2m 간격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 집합 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코로나19 예방 컨설팅단의 생활 방역 범위에 유흥시설도 포함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구시도 2주간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한 지난 주말. 대구 동성로 클럽 거리는 새벽에도 젊은 층으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조차 끼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불시 점검에서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클럽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 모든 유흥주점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 동안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겁니다. 모든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 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운집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고 적용 대상은 클럽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와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콜라텍 등 1,360여 곳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와 이용객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방역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현재까지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달 9일부터 예천에는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발생하면서 지역사회를 공포에 빠지게 했는데요. 재발생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554명이 한 달 만에 모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천구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며 철저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예천 지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넘게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34일 만인 4월 9일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가족 간에 친구 간의 4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4월 30일까지 2차로 발생했던 확진자 37명 가운데 19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17명은 입원 치료 중이지만 1명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첫 발생 이후 예천구는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 1936건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554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과 함께 지역민의 외출과 왕래 자제, 상가의 영업 단축 등을 실시했습니다. 마침내 5월 8일 24시를 기준으로 모든 자가격리자의 격리는 해제됨으로써 7번 확진자와 관련한 추가 발생은 없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천군은 그러나 방침은 금물이라며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이후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의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예천군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방역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며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만들기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과장급 이상 100여 명이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되 일정 금액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3월에도 전 공직자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6천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지원받는 대상을 늘리기는커녕 거꾸로 정책을 세워서 생계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을 세대원에 포함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소득과 차가 없습니다. 현재 사는 집의 세대주는 가족이 아니지만 세대주가 중위소득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자기까지 생계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구시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까지 세대원 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생계자금을 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구 단위로 신청을 받으면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유독 대구는 가구 대신 세대를 단위로 동거인을 포함시켜 긴급 생계자금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되었고 그리고 국가보조금을 이미 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대구시가 그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대구시 공식 자료도 오락가락합니다. 공식 발표 자료에는 세대원 수에 동거인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지만 대구시 공식 블로그에서는 동거인이 세대원에서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동거인을 포함한 세대 단위로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거인의 경우에 넣어서 카운트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렸고 유리하게 따로 떼서 하는 게 이 가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따로 떼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시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왜 세대 단위로 동거인을 포함시켰는지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신청까지 하지 않으면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혼란과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을 통해 번식하고 자라는 철이라 불법 어업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인데요. 해경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대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어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해경 단속반이 포항의 한 횟집에 들어가 주방에 쌓여있는 스티로폼 상자 수십여 개를 뜯어봅니다. 암컷 댁의 500여 마리가 판매 유통되려다 적발된 겁니다.
암컷 대게와 등딱지의 지름이 9cm가 되지 않는 어린 대게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cm 이하의 오징어와 21cm 이하의 고등어도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오징어는 정치망업을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고등어는 6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도다리로 잘 알려진 문치가자미는 몸 길이가 15cm 이하면 잡을 수 없고 참가자미도 12cm 이하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특히 5월 산란기를 맞아 해경 등 유관기관들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하는 만큼 본인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어업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횟집과 어시장에서의 금지 체장이나 기간을 위반한 어패류의 유통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어업지도선과 경비정, 수산자원 보호관리선 36척도 투입됩니다. 위반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위반 어선은 어업정지 30일, 면세유 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포스텍 환경공학과 국종성 교수팀이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김진수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식물 증산 작용의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식물 증산 작용의 감소로 식물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면서 육지의 온도가 더 쉽게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현상은 북반구 육지 지역의 폭염과 북극의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감축됐던 시외버스 운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구 울진간 준무정차 시외버스 운행이 하루 3회에서 어제부터 9회로 증편됐고 포항 울진간 완행버스 운행도 하루 8회에서 15회로 늘어났습니다. 시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승객 수요를 감안해 운행 횟수를 점차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울릉군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동 여객선 터미널과 독도 전망대 삭도 매점 등 66곳으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 사용료 가운데 2억 원가량이 감면됩니다. 한편 울진군은 지금까지 154개 점포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임대인 61명에 올해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어제부터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예약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이나 최근에 기억력 소실이나 이상 증상이 심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우선으로 예약제로 실시하며 치매 진단 후 CT 검사 등 소득 기준에 따라 감별 검사 비용도 지원됩니다. 한편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1년에 1회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웹툰 작가 발굴을 위해 제1회 행복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웹툰과 웹툰 스토리 2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주제 제한은 없고 모두 17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4,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30일까지고 행복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곳곳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부터 바람의 세기가 거세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경주가 26도, 포항이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